그 사람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을 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.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차창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가고 히터에서 나오는 공기는 따뜻했는데 제 발끝은 이상하게도 차가웠어요. 50이 넘어서 이미 다 알 것 같던 나이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. 아니, 알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.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처음으로 꺼내볼게요. 저는 그 무렵 오래된 집 같은 사람이었어요. 겉은 멀쩡한데 안을 들여다보면 창틀이 썩고 바닥이 삐걱거리는 그런 집. 누군가 살고 있었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.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출장이 잦았고 저는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. 식탁 위에 그릇 하나만 놓을 때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.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문화센터였어요. 수채화 수업이었는데 그분이 늦게 들어와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. 아무 말도 없었어요. 그냥 팔레트를 꺼내고 붓을 정리하고 그림에 집중했어요. 그런데 그 침묵이 왜 그렇게 포근했는지 제 쪽을 딱 한 번 봤어요. 그것뿐이었는데 제 목 뒤가 서늘해졌어요. 우리는 오랫동안 그냥 알고 지냈어요. 같이 커피를 마시고 공원을 걷고 가끔 전화를 했어요.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는데도 많은 걸 묻지 않았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분이 저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다가 골목 앞에 차를 세우고는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 그냥 있었어요. 라디오 소리가 작게 흘렀고 저도 내리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. 나 할 말이 있는데. 그리고 멈췄어요. 저도 멈췄어요.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앞 유리에 제 입김이 서렸다가 사라질 만큼. 그 사람은 끝내 그 말을 마치지 않았어요. 저는 끝내 묻지 않았어요. 내린 뒤에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현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. 열쇠를 꺼낼 생각을 못하고 핸드폰 화면만 3번 켰다 껐어요. 그 다음부터였어요. 무언가 달라진 게.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자가 달라졌어요. 예전엔 잘 들어가셨어요? 같은 안부였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먼저 연락이 왔어요.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.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. 짧은 문장이었는데 읽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싶었어요. 화면이 보이면 또 읽을 것 같아서 그 문자를 3번 읽었는데도 밥솥에 물을 얼마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. 그 즈음부터 저는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. 50이 넘은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면서 이 얼굴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눈가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살짝 펴봤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.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스운지 우스운 게 아닌지도 잘 몰랐어요. 그냥 그 사람이 따뜻하게 입고 나오세요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새 코트를 꺼냈어요. 그게 다였어요.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. 그날은 가을이 완전히 끝나가는 날이었어요. 낙엽이 이미 다 지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그냥 통과하는 그런 날. 그 사람이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그냥 웃었어요.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었어요.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발이 딱 한 걸음 늦어졌어요. 심장이 시킨 게 아니라 발이 스스로 늦어진 것 같았어요. 우리는 1시간 넘게 걸었어요. 한 계단 내려갈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.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. 놓지 않았어요. 한 계단, 2계단 다 내려왔는데도 그 사람도 놓지 않았어요. 벤치에 앉았을 때 어깨가 닿았어요. 바람이 불었고 은행나무 냄새가 났어요. 그 냄새가 언제부터 이렇게 쓸쓸한 냄새였는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. 춥지 않으세요?
그 사람이 물었어요. 저는 춥지 않았어요.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러자 그 사람이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. 아주 자연스럽게, 아주 조심스럽게. 저는 숨을 참았어요. 참은 것도 모르고 참다가 나중에 입안이 텁텁해져서야 알았어요.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.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어깨의 무게만 느끼면서 공원에 사람들이 지나갔어요.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부부도 지나갔어요. 그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.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그렇게 됐어요. 그 사람이 굳어지지 않았어요. 오히려 팔에 힘이 살짝 더 들어왔어요. 그 작은 힘이 저를 와르르 무너뜨릴 뻔했어요.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는데 손이 떨렸어요. 신발장에 기대서 한참 그냥 있었어요. 거실 불도 안 켜고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. 못 잔 게 괴롭지 않았어요. 그게 오히려 이상했어요. 자정이 넘어서 밥도 안 먹은 것 같아서 냉장고를 열었어요.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는데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냥 닫았어요. 배가 고픈 건지 아닌지도 몰랐어요. 그냥 창가에 서서 가로등 빛을 봤어요. 빛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양이 물웅덩이 같았어요. 그 사람도 지금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하면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 그 다음 만남은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. 그 사람이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. 오래된 한식집이었는데 창문이 흐릿하게 습기가 차 있었고 된장찌개 냄새가 옷에 배는 그런 곳이었어요.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. 밥을 먹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. 저 물어봐도 될까요?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. 행복하세요? 그 두 마디가 공기를 바꿔버렸어요.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.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었어요. 그런데 그 소리들이 다 멀어지고 그 사람 눈만 가까워졌어요.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. 행복하세요?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났어요.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. 아니, 애초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 자체가 없었어요. 손등에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. 그 사람 손이었어요. 테이블 위에서 아주 살짝.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. 시선을 내리깔고 식어가는 찌개를 바라보면서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꾹 눌렀어요. 국물이 더 이상 끓지 않았어요. 그 냄비가 식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.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참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는 게 그날은 너무 힘들었어요. 나오면서 그 사람이 제 코트깃을 세워줬어요. 아무렇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. 그 손이 코트깃에서 떠나고 나서도 그 온기가 목 뒤에 남아 있었어요.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. 차가운 유리가 닿았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어요. 머릿속이 너무 뜨거워서 그날 이후로 만남이 잦아졌어요. 그리고 저는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으려 했어요. 이름을 붙이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자 하나하나를 저는 읽고 지우지 않고 다시 읽었어요. 어떤 날은 그 문자를 읽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.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간 걸 알아채는 순간 부끄러워서 핸드폰을 이불 속에 넣어버렸어요. 50 넘은 사람이 이불 속에 핸드폰을 숨기는 짓을 했어요.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.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.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.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저는 자고 있다가 받았어요.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. 저 지금 운전 못하겠어요. 가까이 있는데
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? 저는 일어났어요.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. 코트를 집어들고 슬리퍼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. 밖은 영하였어요. 콘크리트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. 그 사람 차가 골목 끝에 있었어요. 창문에 불빛이 새고 있었어요.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이 핸들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. 무슨 일 있었어요? 대답 없었어요.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. 문을 닫으니까 차 안이 따뜻했어요. 밖이 영하라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. 차 안에서 커피 냄새가 났어요. 마시다 만 테이크아웃 컵이 컵홀더에 있었어요.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. 저는 그 컵을 닫아줬어요. 별 이유 없이 그냥 손이 갔어요. 한참 있다가 그 사람이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어요. 그 눈이 젖어 있었어요. 남자가 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손을 뻗었어요. 그 사람 뺨에 아주 잠깐, 아주 살짝. 그러자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. 그 손이 차가웠어요.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. 제 손 위에 이마를 댔어요. 저는 숨을 쉬었어요. 아주 천천히. 바람이 차 유리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. 히터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 사람 숨결이 제 손등에 닿았어요. 따뜻한 숨이었는데 그 온기가 손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.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. 저는 그 사람이 뭘 참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. 그냥 곁에 있었어요. 예전에 저였다면 뭔가 말을 했을 거예요. 괜찮을 거예요. 힘내세요. 그런 말들. 그런데 그날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. 그 사람이 속삭였어요. 고마워요.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았는지 히터 소리에 묻힐 뻔했어요.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손을 빼지 않은 채로 새벽 공기 속에 그냥 있었어요.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.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.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. 그 눈이 너무 가까웠어요. 저도 그 눈을 바라봤어요.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눈을 못 뗐어요. 그 사람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. 제 입술 쪽으로. 저는 숨을 참았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천천히 이마를 제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. 닿았어요. 차갑지 않았어요. 뜨겁지도 않았어요. 그냥 따뜻했어요.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. 이마를 맞댄 채로. 그 사람 숨이 느껴졌어요. 제 숨도 느껴졌어요. 눈을 감았어요.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이 순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요.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.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선명했어요. 그 사람 숨결 냄새가 느껴졌어요. 차 안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우리는 그 밤에 키스했어요. 아주 조용하게.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. 바람이 차 유리를 건드렸고 히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. 그 키스는 길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게 끝났을 때 저는 오래된 집의 창틀이 조금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썩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오래 닫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.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. 말없이. 저도 쥐었어요. 말없이. 새벽 골목은 아무도 몰랐어요.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. 그게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. 무서웠어요. 밤마다 무서웠어요. 그런데 무서운 것과 그리운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50이 넘어서 처음 알았어요. 어떤 날 아침에는 그 사람 문자를 받기 전에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. 보내려다 지웠어요. 지웠다가 다시 썼어요. 오늘 날씨가 좋네요. 그게 다였어요.
그것만 보냈어요. 그 사람이 바로 답장을 했어요. 그러게요. 당신 생각났어요.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.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. 한 번, 두 번,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.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보였어요.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래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다시 보는 것 같은. 우리가 처음으로 둘이서만 여행을 간 건 그 새벽이 있고 나서 한 달쯤 뒤였어요. 가까운 바닷가였어요. 차로 2시간. 가는 길 내내 그 사람이 라디오를 켜놓고 운전했어요.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어요. 고속도로 갓길에 억새풀이 흔들렸어요. 그 하얀 것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게 어쩐지 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흔들리고 있지만 뽑히지는 않은.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강했어요. 소금 냄새가 세게 났어요. 코 안이 얼얼할 정도로.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자리에서 스카프 하나를 꺼내서 제게 줬어요. 바람 많이 불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.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스카프를. 저는 그걸 받아서 목에 두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하늘을 봤어요. 하늘이 너무 넓었어요. 바다 앞에 나란히 서서 우리는 한참 말을 안 했어요. 파도가 왔다가 갔어요.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. 이번엔 아무도 없는 곳에서. 저는 그 손을 잡으면서 발밑에 모래가 파도에 쓸려가는 걸 느꼈어요. 발이 조금씩 꺼지는 것 같았어요.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. 우리 이래도 돼요? 제가 물었어요. 그 사람이 바다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.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꼭 쥐었어요. 그게 대답이었어요. 저는 그 대답을 그날 이후로 오래 가슴에 넣고 다녔어요. 그 뒤로도 우리는 만났어요. 그리고 헤어졌어요. 제가 먼저 말했어요. 어떤 결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감정이 너무 진짜여서, 진짜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서. 마지막으로 만난 날 우리는 그냥 커피를 마셨어요. 그 사람이 설탕을 2개 넣어줬어요. 제가 좋아하는 대로. 저는 그걸 보면서 입안에 커피가 돌고 있었는데 그 달콤함이 코 끝까지 올라왔어요. 그 사람이 웃었어요. 저도 웃었어요. 그게 마지막이었어요. 지금도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냄새가 나면 저는 그 새벽 차 안의 히터 소리를 기억해요. 그리고 바닷가에서 발밑에 모래가 쓸려가던 느낌도, 스카프가 목에 닿던 부드러움도, 이마와 이마가 맞닿던 그 따뜻함도. 그 따뜻함이 제가 50대에 처음으로 받은 진짜 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조용히 생각해요. 혹시 제 이야기가 당신의 어느 저녁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히 알려주세요. 당신이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살아있어요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